안녕하세요, 올라포토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즐거운 카메라와 함께 후지필름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후지필름에서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X-하프라는 카메라인데요. 지금 제 앞에는 2대의 X-하프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X-하프는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그리고 차콜 실버, 그리고 저기 즐거운 카메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블랙까지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X-하프의 가격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100만 원이 조금 오버돼서 나왔죠. 어쨌든 새롭게 출시한 카메라니까 외형부터, 그리고 이 카메라가 어떤 재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콜 실버의 박스를 언박싱을 해보면서 안에 구성품들은 어떤 걸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일단은 뭐 정품 보증과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가장 정독을 하는 매뉴얼 책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W126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T50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같은 배터리를 공유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제 C타입에서 마이크 단자로 연결하는 케이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C타입으로 마이크 꽂는, 이어폰 꽂는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있고, 그 외의 구성품으로는 박스 안쪽을 더 열면 약간 스트랩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스트랩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패키징 자체는 되게 심플하네요. 치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차콜 실버를 손에 쥐어봤습니다. 일단 사이즈가요 엄청 작아요. 일단 이 무게 자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도 될 정도로 되게 가볍습니다. 기존에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갈 텐데 되게 가볍다라는 게 일단 이 카메라의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되게 작습니다. 사이즈도 보이시는 것처럼 제 한 손바닥 면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카메라로 출시가 되었죠.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에 렌즈 커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결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즐거운 카메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줘서 고무마개예요. 고무마개를 빼면 되고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죠. 여기 손잡이가 보일까요? 손잡이를 돌려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리개가 f2.8부터 f11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 필름 카메라의 이 수동의 감성이랑 잘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앞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요. 요거는 아마 초점 잡는 링이겠죠? 네, 수동에서 초점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링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가 되게 조그만해요. 렌즈가 되게 조그만해서 안에 읽어보면 10.8mm 라고 되어 있네요. 1인치 센서다 보니까 10.8mm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환산으로 27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X106나 이런 카메라랑 화각 자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들어와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대 마운트를 체결할 수 있는 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호버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안쪽으로 눌러서 똑딱 해서, 그래도 여기는 이 잡아주는 게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 힌지라 할까요? 힌지가 꽤 두꺼운 편이라서, 제가 라이카를 예전에 잠깐 디럭스 7을 리뷰했을 때에는 여기가 되게 힘이 약해서 훌라당 넘어가서 제품이 망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하나 들어있는데 들어가고 안쪽에 SD카드가 같이 들어갑니다. SD카드가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앞부분에는 아마 이게 플래시가 터지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볼까요? 윗부분을 보면 이거는 따로 도킹 안 되는 것 같아요. 콜드슈 같아요.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거를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 핫슈가 아니라서, 네, 핫슈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제가 이거는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드슈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왼쪽이 ON이고요, 오른쪽이 오프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온, 오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들어있어요. 상단에 그 이외에는 아무런 다이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에서만 봤던 와인더가 들어있어요. 돼 있고 이제 후면을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학식 뷰파인더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스틸 무비에서 사진을 찍을 거냐 영상을 찍을 거냐 그래서 똑딱 스위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금 사진은 가장 왼쪽에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죠? 노스텔직 네거티브가 되어 있고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놨었나 봐요. 무비로 바꾸면 프로뷰아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없으니까 한번 제 걸 꽂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아마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는 건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 왼쪽에 메뉴, 그 다음에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다양한 바둑판 버튼이 있는데 아마 메모리 카드를 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를 넣어보고 이거 제가 찍었던 건데 요 터치를 누르니까 되는 건가요? 되네요.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터치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니까 바뀝니다. 이게 한 장 보기고 여러 장 찍은 거를 보는 버튼이 있고요. 회전 버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은 사진을 회전을 시켜볼 수 있는데 조금 느리네요. 터치가 좀 느리다는 점. 네, 좀 느리죠? 반응 속도가. 그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LCD 화면에서 터치도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뒷면의 구성은 이러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측면으로도 와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C 단자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열면 프레쉬를 켜고 끄고 버튼입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킨 상태에서는 이렇게 후레쉬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카메라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프는 굉장히 독특한 디지털 카메라예요. 왜냐면 LCD 화면에 어떠한 버튼도 없이 터치로 넘어가는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 지금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할지 필터를 선택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쓸어 올리면 필름 시뮬레이션이 바뀝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T50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이얼을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터치로 고를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크로스도 있는데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필터 버튼을 누르면 이 왼쪽에 또 로우 키, 그 다음 다이나믹, 소프트 이런 세 가지 필터들이 세 가지 이상이 되네요. 레트로, 캔버스,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건 대체로 이 엑사프의 컬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보면 촬영 모드랑 이미지 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촬영 모드는 보시면 프로그램, 셔터 우선, 메뉴 이렇게 다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마땅히 쓸 다이얼이 없어요. 그래서 셔터 우선을 쓴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동으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지원을 하니까 촬영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도 있긴 한데 버튼이 많이 없어서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쓰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3:4가 기본 사이즈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LCD 자체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런 형태의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센서를 1800만 화소, 그 다음에 600만 화소, 200만 화소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고 아마 이렇게 대체로 찍으시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서 그다음 셀프 타이머까지 지원은 합니다. 셀프 타이머는 2초, 10초, 오프까지 있네요. 자,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위로 올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드들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뉴얼 모드를 쓰고 있으니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F를 싱글로 할 거냐 연속으로 할 거냐 터치로 모든 걸 조작하는 카메라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싱글 포인트로 두고, 그리고 뭐 사이즈, 타이머, 그다음에 얼굴 인식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그레인, 그다음 요거는 아마 인물 사진 보정 레벨이겠죠. 그래서 위크, 미디엄, 스트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T50도 그렇고 T5도 그렇고 얼굴 보정이 위크랑 스트롱 두 개만 있었는데 M5부터는 이 미디움까지도 3단계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손이 큰 남성분들은 터치하실 때 조금 애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좀 천천히 조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네, 벌써 찍혀버렸죠? 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내려보면 이게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필름 카메라 모드가 있어요. 네, 필름 카메라 모드에서는 SD 카드 또는 배터리를 제거하면 모드가 강제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촬영 매수를 필름을 구매해서 제공되는 롤만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매, 54매, 72매 선택을 할 수 있죠. 36매를 해놓고 날짜 스탬프 온하고 노출 모드 자동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중 종료는 이걸로 누르라고 하고요. 네, 요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필름 카메라가 선택이 되면 아까는 지원했던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어리 동작하지 않아요. 이 프루비아 필름을 적용해서 제한된 선택 매수를 다 찍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매뉴얼 포커스냐 오토 포커스냐 조절이 가능하고, 매뉴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심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초점거리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이트 날짜는 네, 선택이 껐다 켰다 정도인 것 같고, 이 화면에서는 내가 뭘 찍는지 LCD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뷰파인더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컷을 찍었거든요. 찍으면 이렇게 한 컷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히죠? 왜냐면 감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면 두 번째 컷이 찍히죠. 보이시나요? 되게 필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비슷한 느낌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죠? 다만 이 모드를 실행하시면 36장을 다 찍어야 돼요. 다시 찍고, 종료도 안 돼. 종료가 잘 안 넘어가요. 배터리를 빼보고 다시 카메라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빼면 돌아옵니다. 네, 지금 필름 모드에 갔다가 갇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죠. 꽤 많은 여러 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 몇 장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한 롤을 다 안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카메라랑 함께 같이 써야 되는 앱이 후지필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엑사프라는 파일이 생겼죠. 설치를 해서, 자, 갤러리에서는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고, 앨범 이렇게 사용하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분류하고 편집할 수 있고, 이 엑스하프용으로만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두 장의 싱글 사진을 합쳐서 한 장의 사진도 만들 수 있는 콜라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공유랑 프린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완료 눌러볼게요. 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카메라 페어링, 다음 허용, 자동으로 연결이 바로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이 카메라 화면에도 제 아이폰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페어링 된 다음에 연결이 됐습니다. 하면은 자, 이미지 단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여기 즐거운 카메라 했던 사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네, 필름 이미지 가져오기 하면 제가 사진 촬영에 사용했던 이렇게 필름이 딱 뜹니다. 그래서 필름 가져오기 눌러서 선택하기 누르면 조금 전에 제가 프루비아로 테스트했던 필름이 이렇게 현상되는 느낌으로 촤촤촤 가져와지네요. 36매를 제가 다 안 썼으니까 찍은 만큼만 딱 가져온 거겠죠? 그리고 현상 중이라는 게 컬러가 이 오렌지였다가 이제 완전히 가져와지는 게 되면
실제 색상으로 변경되는 느낌까지 구현을 해냈어요. 사진 찍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네, 현상되었다라고 마지막에 필름의 이미지도 바뀌네요. 이렇게 제가 찍었던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 찍은 날짜와 제 날짜 세팅이 안 돼 있었으니까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딱히 없이 1월 1일 이렇게 날짜로 들어와요. 또 이런 게 바꿀 수 있는지는 카메라 안에 설정에서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X-하프에 대해서 외형과 안의 소프트웨어까지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참 재미있는 카메라죠. 많은 버튼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필름 카메라를 그런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 만큼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고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X-하프는요, 지금 즐거운 카메라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 오셔서 보시면 실물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함께 출시한 X-하프 앱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게 많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X-하프에 대한 언박싱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6월 12일에 상하이로 후지가 또 가잖아요. 포토데스크와 함께 새로운 신제품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